검찰 수구 세력들에게 있어 조국만큼 짜릿했던 기억이 없었을 겁니다. 막 달려도 언론이 막 펌프질 해주고 사법부가 마무리까지 해주니 칼 쓸 맛이 났겠죠. 정적은 저렇게 도륙낸다는 것을 보여준 표준과도 같은 사례. 당연히 한 번의 성공으로 만족하지 않겠죠. 그 사례를 일반화하여 대드는 놈들을 다 유사하게 조질 수 있는 시스템적인 구조 마련. 이게 검찰공화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일 겁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의 조국화. 예, 오늘 또 검찰 세력들은 전 국민의 조국화를 위해 시스템을 퇴화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검찰 출신인데 이제 우리 세상 한번 만들어 봐야지.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 그리고 두고 보십시오. 각종 요직의 검사 출신들이 쫙 포진될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냥 그 자체로 검찰공화국의 형식적 틀이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고 전 국민의 조국화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메가 패스가 쫙 깔리는 거죠. 그래도 한동훈을 장관 직행시킨 것은 너무 빠른 건 아니냐? 아니죠. 빠른 것 아닙니다. 그 입장 한번 대보세요. 당연히 빠르게 가야죠. 개혁이든 반개혁이든 동일한 강대 강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쳐 들어가는 쪽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생각할 여유조차를 주지 말고 정권 초반에 지지율이 최대인 그 시기를 틈타서 바로 쳐 들어가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정권 후반 되게 되면 또 그냥 다음 정권은 줄 설 거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한마디로 상대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선빵을 날려야 된다는 뜻이죠. 과거 김영삼의 하나회 척결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정권 초반에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딱 그 시기에 속전속결로 한 방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일격필살, 속전속결. 딱 이 같은 논리가 시스템을 후퇴시키려는 반개혁적 구조 변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격필살로 한 방에 힘을 모아 속전속결로 끝낸다. 시간 낭비 따위 없이 민정수석 따위 거칠 필요 없이 지름길을 노린다. 단박에 한동훈을 장관으로 앉혀서 검수완박 입법을 무력화시켜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입법부에서 결정난 법안을 뒤집을 수 있나? 예, 법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무력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효화가 아니라 무력화시킨다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법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릴 수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자, 민주당이 현재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바로 수사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그 박탈된 권한은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신설기관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한국형 FBI가 결과적으로 소속되게 되는 상위기관이 어디이다? 바로 법무부. 따라서 백날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 봤자 검찰이 법무부를 직접 장악해버린다면 결국 돌고 돌아서 검찰 손아귀에 그 수사의 지휘 및 총책임의 권한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즉 법무부에 한동훈을 장관으로 둠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버리면 검찰에게서 형식적인 수사권을 빼앗아 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권을 지휘하는 주체는 결국 누가 된다? 예, 법무부 장관이 될 예정인 한동훈에게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한동훈이 법무부를 접수해버린 이상 검찰로서는 그냥 느긋할 겁니다. 국회야, 니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수사권? 그래, 그거 형식적인 거 다 줄게. 백날 그래봤자 신설수사전문청이 법무부 아래에 있어. 따라서 결국 그 수사권 도로 우리 손아귀에 오게 되어 있어. 자, 미국 영화에서 보면 열정 있는 로컬 폴리스가 다 조사까지 끝내놓은 걸 꼭 누군가가 가로채가요. 누가? 바로 FBI가. 주인공이 쎄꼴 빠지게 막 수사를 다 해놓으면은 FBI가 갑자기 등장해서 자, 이제부터는 수사를 우리가 맡을 테니 집에 가서 쉬십시오 하면 뭐 혈기왕성한 주인공 형사가 서장님한테 따지고 배지 딱 뛰어다니고 결국 범인 잡고 뭐 이런 영웅 스토리들 많죠. 그거 실제 미국의 수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바로 그런 존재가 FBI예요. 일선 형사들보다 좀 더 상위에 존재하는 수사기관. 지금 하던 수사 일단 스톱. 지금부터 현장 우리가 접수 하면은 일선 경찰은 물러나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러한 미국에서도 FBI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예, 바로 법무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설된 FBI는 어디에 소속되게 될 예정이다? 예, 바로 법무부입니다. 결국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FBI를 장악하는 것이고 쎄빠지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놔도 법무부가 다 가로채거나 못하게 막거나 결과를 왜곡해버리거나 심지어는 아예 처음부터 인사권을 휘둘러서 자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직행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검찰 세력의 형식적 수사권을 다 놓아버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실질적 수사권을 발휘하게 된다는 의미로서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 그걸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막상 실현시키고 난 뒤에 그때 가서 180석의 국회 힘을 이용하여 또 나가본다? 현실적으로 그거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뜻이 있다면 일단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모든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한 방에 완벽한 안을 밀어붙여야 돼요. 뭐든지 한 방에 속전속결이 원칙입니다. 일격필살 속전속결. 그거 못하면 신설된 수사 전문기관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형태의 시스템 개혁에 있어서든 그게 반개혁적이든 개혁적이든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바뀌지 않는 원칙. 그게 바로 일격필살 속전속결입니다. 공수처 생겼을 때 다들 어땠나요? 검찰들이 이제 다 죽었어. 함부로 까불다간 공수처한테 다 털린다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공수처를 신설하겠다는 법을 통과만 시킬 게 아니라 그 새롭게 태어난 기관이 현실적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구체적인 안이 세부적으로 같이 논의되었어야 하고 이에 따른 법적 보장까지 모두 확보된 뒤에 완벽한 상태로 한 방에 통과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수처가 힘을 못 쓰네. 규모가 너무 작아서 힘을 쓸 수가 없네 하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해도 현재 공수처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 검찰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것 현실이죠. 그런데 공수처의 규모가 저렇게 하잘것없이 작은 것 공수처법을 만들 때는 몰랐나? 이제 와서 규모 탓이야. 자, 공수처 출범은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검찰 조직에 맞설 만큼 자생적인 단체로 힘을 쓸 수 없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법만 통과됐었다는 게 패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대로 간다면 새로 출범하게 된다는 그 FBI도 공수처랑 별반 다를 바 없이 되거나 아니라면 공수처보다 훨씬 더 험악한 결말로 치닫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안 속에는 새로 신설된 기관이 그 어떤 상위기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당연히 법무부 소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법무부의 지위를 받게 될 수사 전문기관이라면 차라리 출범시키지 마십시오. 그 기관의 상위에 그 어떤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하게 독립된 조직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게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선결 조건입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한국형 FBI의 출범만 주장하지 말고 그 FBI의 독립된 지위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적 정비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 단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어떤 부처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완벽하게 FBI 수장 자체가 독립된 청장으로서 철저하게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해주는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모든 미비했던 것들을 다 보장해주는데 지금이라도 총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신설된 수사청이 한동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전문 수사기관으로 그 권한을 이전하자는 발상 자체는 매우 옳은 것이다. 그런데 현재 발표된 민주당 안에는 전문 수사기관을 발족시킨다는 얘기만 있지 어떻게 그 수사청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게 만든다 하는 얘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게 되면 그 신설기관은 법무부 산하기관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동훈이 법무부를 접수한 이상 결과적으로 검찰의 따까리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FBI의 신설만 주장하지 말고 그 신설된 FBI가 실질적인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기관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출범시킬 생각도 하지 말라 정도 되겠네요. 개혁과 반개혁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나 반개혁이 유리합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죠. 개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의 본질은 기존의 제도권 내의 인프라를 활용할 기회가 없던 자들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서 힘없는 민중들의 동의 하나하나를 원동력 삼아서 한번 솟구쳐 올라와 본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반개혁은
이미 기존의 제도권 내의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적 움직임이 솟아오를 때 자신들이 이미 가진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억누르기만 하면, 두더지 뿅망치를 때리듯이 억누르기만 하면 될 상황입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당연히 반개혁 세력입니다. 이번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서도 그러합니다. 민의를 반영하여 국회가 검수완박안을 내놓아도 대통령 권한으로 법무부를 장악해버리면 그냥 간단히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권 박탈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주시는 의원님들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 전문수사청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주십시오. 한국형 FBI는 출범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기관이 출범하여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고민과 노력이 분명 같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오르더라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법리적인 지위 확보가 시급할 때입니다. 의원님들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